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끝을 마주할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은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이 종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작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기술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이 정상을 정복하라가 아니래요. 오히려 어느 지점에서 내려올지 결정하라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 없이 무작정 올라가기만 하는 게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의미 있는 작별의 기술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끝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끝이라는 게 그냥 딱 멈추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음 단계를 위한 정말 중요한 디딤돌이자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걸 종결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가 겪었던 그 경험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잊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 성장의 일부로 만들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걸어온 길, 즉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마무리든 제대로 끝맺으려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배움의 통합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좋았어, 나 좀 아쉬웠어 같은 막연한 감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교훈으로 딱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정리 작업은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죠. 맨 처음이란 비교에서 지금 나는 뭐가 달라졌지? 하고요. 그리고 그냥 달라졌네 해서 멈추면 안 되겠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태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같은 것들에서 도대체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솔직함입니다. 좋았던 것만 기억하려는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좋았는지, 또 솔직히 뭐가 실망스러웠는지 이 양쪽을 다 꺼내놓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성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감정이 따라오게 마련이죠. 끝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별과 함께 찾아오는 그 복잡 묘호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낼 때 드는 감정이 딱 하나일 순 없죠. 슬프기도 하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에 대한 희망도 생기고 동시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막 뒤섞이는 거, 이거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이걸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줬던 어떤 관계나 경험과 헤어지는 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땐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진짜 어때? 이렇게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중요한 치유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마무리가 이렇게 아름답게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자, 그래서 마무리가 좀 엉망진창이 될 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2가지 돌발 상황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들 이제 잘 마무리하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 아직 끝낼 준비 안 됐어요.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요. 와, 이러면 분위기 확 깨지겠죠? 이럴 때 어떡하지?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주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용기는 인정해 주면서도 우리가 계획했던 마무리의 틀은 지켜낼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한번 볼까요?
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 더 강도가 셉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시간 낭비, 돈 낭비였어요. 내가 기대했던 거 하나도 못 얻었다고요. 와, 이렇게 대놓고 공격을 하는 상황, 이건 또 어떻게 할까요? 이때 무슨 소리예요? 하고 같이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나가면 최악이죠. 여기서 핵심은요, 오히려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분노를 단순히 공격으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이걸 마지막 성장의 기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여정을 돌아보고 감정도 다루고 돌발 상황까지 대처했다면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겠죠. 좋은 마무리가 어떻게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짝 끝 하고 흩어지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마무리 의식을 갖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구체적인 칭찬을 막 쏟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문장을 같이 완성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동안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더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서 가장 좋았던 점은요? 하고 문장을 시작하는 거죠.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너 참 좋은 사람이야 정도로 뭉뚱그렸다면 이런 틀이 있으니까 훨씬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번에 당신을 통해서 내가 배운 한 가지는 이걸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줬는지 직접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선물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이 끝나고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서로의 미래를 응원해 주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과거에 대한 아쉬움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옮겨가겠죠?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좋은 작별은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험 전체를 의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배운 모든 것들을 앞으로 살아갈 내 모습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쭉 보셨지만 이건 단지 심리상담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프로젝트를 마칠 때, 정들었던 회사를 떠날 때, 혹은 인생의 어떤 중요한 단계를 마무리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삶의 기술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다음번에 마주하게 될 그 의미 있는 작별, 어떻게 준비하고 싶으신가요?